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에는 이 일을 하고 있으면 이상하게 시간이 빨리 간다 싶은 활동이 있으신가요? 반대로 남들은 그게 뭐가 어렵냐고 별거 아니라 하는데 나에게는 유독 에너지가 빠르게 빠지는 일도 있으실 겁니다. 똑같은 아침을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은 점점 선명해지고 어떤 사람은 점점 흐려집니다. 많은 분들이 그 이유를 의지력에서 찾습니다. 내가 게으른가? 왜 나는 금방 지치지? 하지만 오늘 조금 다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에너지가 흐르는 방향 자체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다움 설계연구소 김수정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평생의 토대가 되는 타고난 기질을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새로움 추구, 위험 회피, 사회적 민감성, 그리고 인내력. 이 네 가지가 여러분이 평생 갖고 가는 토대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기질이 같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두 똑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토대 위에 지금 시기의 환경과 역할, 욕구가 만나 지금의 흐름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을 다 보고 나시면 여러분은 세 가지를 가져가시게 됩니다. 첫째, 기질과 성격의 경향성을 분류한 5러 경향성의 차이. 둘째, 내 에너지를 켜고 끄는 5가지 흐름의 실체. 셋째, 나를 이끄는 성향의 주된 흐름과 보조 흐름을 읽어내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2단계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기질을 앞서 평생 갖고 가는 토대라고 했는데 왜 기질만으로는 부족한가를 이해하고 그 다음 5가지 경향성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경향이 여러분과 비슷한지 생각해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이 계신데요. 두 분 다 새로운 자극에 강하게 끌리는 기질을 타고나셨습니다. 한 분은 40에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완전히 새로운 분야의 창업에 뛰어드셨습니다. 다른 한 분은 익숙한 직장에 계속 다니고 계십니다. 대신 매년 새로운 프로젝트를 자원해서 능동적으로 도맡아 하시고 계십니다. 두 분의 타고난 기질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지금 흘러가는 현상은 굉장히 다르게 보이죠? 기질이라는 토대 위에 그동안의 경험, 지금의 역할, 지금의 욕구가 결합하면서 지금 이 시기의 에너지 흐름이라는 2번째 층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표현층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욕구라도 출처와 표현이 다르고 같은 토대라도 흐르는 결이 다릅니다. 조금 쉽게 강물로 비유해 볼까요? 기질이 강 자체의 어떤 형태나 흘러가는 방향이라면 5러 경향성은 그 위를 흘러 지나가는 물결의 어떤 결에 가깝습니다. 강의 모양은 쉽게 바뀌지 않잖아요. 하지만 물결은 같은 강줄기를 흘러도 봄에는 잔잔하고 또 여름에는 거세기도 하며 가을에는 또 다르게 흐릅니다. 어떤 그 물결이 진짜 강이냐고 묻는다면 어느 쪽도 가짜는 아니죠. 모두 강입니다. 나다움 설계연구소의 5러 경향성은 빅5 성격 모델을 바탕으로 사람의 성격을 5가지 에너지 흐름으로 풀어낸 프레임워크입니다. 열정, 협력, 안정, 장인, 모험이라는 이 5가지 언어를 통해 내가 어떤 환경에서 살아나고 또 어떤 환경에서는 쉽게 지치는지를 여러분이 더 쉽게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5러가 사람을 어떤 고정된 성격의 유형으로 분류하려는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보다는 나는 어떤 조건에서 에너지가 올라가고 또 어떤 조건에서는 취약하게 에너지가 떨어지는가를 읽어내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브러를 이해할 때는 먼저 이미 널리 알려진 성격 이론들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좋으실 겁니다. 너무나 유명한 MBTI가 있고요. 빅5 모델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MBTI는 사람을 16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잖아요. 예를 들어 나는 ENTP야처럼 자신을 하나의 유형으로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직관적이고 대화하기 쉬워서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빅5는 사람을 유형으로 이렇게 딱 잘라서 나누기보다 5가지 성격 특성이 각각 어느 정도 발현되는지, 어느 정도 강하게 나타나는지를 보는 방식입니다. 즉,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신경성, 개방성이라는 이 5가지 축 위에서 사람을 연속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외향성이 가장 높고 성실성이 그 다음으로 높고 신경성은 낮은 편이다처럼 좀 더 세밀하게 성격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MBTI는 나는 어떤 유형인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편리한 반면 빅5는 그 성격 특성이 얼마나 강한가를 측정하는데 더 적합합니다. MBTI는 우리가 흔히 일상의 대화를 할 때 가볍게 자기 이해 그리고 타인 이해를 할 때 친숙한 반면 빅5는 연구와 검증이 더 탄탄해서 심리학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나다움 설계연구소의 파이브러 경향성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격을 단순히 유형으로만 보지 않고 실제 삶에서 체감되는 특히 에너지의 움직임으로 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빅5의 성격 이해 방식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일상에서 더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재구성한 것이 바로 파이브러입니다. 그러니까 즉 파이브러는 성격을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검증된 성격 이해 방식을 어떤 사람은 언제 더 살아나고 언제 더 라는 질문으로 옮겨온 겁니다. 그 과정에서 열정, 협력, 안정, 장인, 모험이라는 5가지 흐름을 제시했고 이 5가지를 통해서 각자가 자신의 에너지 패턴을 더 쉽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으며 에너지 원천도 제각각입니다. 파이브러는 결국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왜 어떤 상황에서는 힘이 나고 어떤 상황에서는 금방 지치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어떤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에너지가 어디서 더 살아나는지 어디서 소모되는지를 보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힘이 나고 어떤 상황에서 금방 지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파이브러는 사람마다 에너지가 반응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표가 분명할 때 에너지가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사람과 연결될 때 살아납니다. 또 어떤 분은 안정적인 리듬에서 편안해지고 또 어떤 분은 깊이 파고들 때 힘이 나며 어떤 분은 새로움이 들어올 때 눈이 반짝입니다. 이 5가지를 각각 열정너, 협력너, 안정너, 장인너, 모험러라고 부릅니다. 즉 5 종류의 에너지 반응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한 사람 안에도 이 5가지가 모두 조금씩 들어있을 수 있고 다만 그 중에서 특히 강하게 작동하는 흐름이 다를 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이 그냥 주어질 때보다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가 분명할 때 집중력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런 사람은 열정너의 흐름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혼자 일할 때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할 때 훨씬 생기가 납니다. 모든 분들이 어느 정도는 다 그렇지만 특히나 그렇지 않을 때랑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할 때 그 격차가 큰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런 분은
협력너의 에너지 흐름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매일 같은 루틴이 안정화되어 있을 때 마음도 안정이 되고 일이 잘 됩니다. 이런 분은 안정너의 에너지 흐름이 강합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겉으로 빨리 처리하는 것보다 본질을 끝까지 파고들어 완성할 때 그 만족감을 느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장인너의 에너지 흐름이 강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익숙한 일상보다 오히려 낯선 경험, 새로운 프로젝트, 자유로운 시도, 이런 모험적인 것 속에서 더 살아나기도 합니다. 이런 분은 모험너의 에너지 흐름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파이브러를 안다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규정하기보다 내가 어떤 조건에서 자연스럽게 나의 에너지가 살아나는지를 알아보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 관점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이상하게 느끼는 순간이 사실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맞지 않은 환경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목표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는 열정너가 쉽게 지칠 수 있고 혼자만 버텨야 하는 상황에서는 협력너가 유난히 힘들 수 있습니다. 또한 루틴이 깨지는 환경에서는 안정너가 몹시 흔들릴 수 있고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는 일은 장인너를 답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와 자율성이 사라진 환경은 모험너를 빠르게 소진시킬 수 있습니다. 즉, 파이브러는 나는 왜 일을 못하지가 아니라 나는 왜 이 환경에서 이렇게 반응하지를 이해하게 해줍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탓하는 대신 사람과 환경의 맞물림을 보게 해주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자책이 사실은 환경의 잡음이었음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만으로 여러분에게 큰 변화가 올 겁니다. 이렇듯 파이브러는 아주 실용적인 도구입니다. 나를 더 잘 이해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도 더 잘 맞출 수 있습니다. 만약 상사가 열정너라면 목표 중심으로 말하는 게 좋겠죠. 같은 프로젝트를 하는 동료가 관계 중심의 협력너라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함께하는 끈끈함을 먼저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안정적인 일정이 필요한 분에게는 일정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루틴을 제공하는 것이 그분의 능력을 한껏 끌어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이 자유로움이 왜 그렇게 필요해 보였는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파이브러는 사람을 고정시키는 이론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마다 다른 에너지의 문법을 읽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문법을 알면 우리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해서 멈추지 않고 저 사람은 어떤 조건에서 가장 살아날까라는 더 깊은 질문으로 갈 수 있고 해답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흐름을 실제로 어떻게 읽고 적용할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5가지 설명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나는 이 중에 어디에 속하지? 라며 자신을 하나의 틀에 맞추려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데 한 사람 안에서 단 하나의 흐름만 일방적으로 흐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의 없습니다. 대개는 2가지 흐름이 함께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장인너 흐름이 가장 강하지만 보조로서 모험너 에너지가 함께 흐르는 분들은 한 분야를 깊이 파고들면서도 그 안에서 새로운 영역을 계속 개척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협력너의 흐름이 주된 에너지이지만 보조로 열정너가 받쳐줍니다. 이런 분들은 사람들과 따뜻하게 함께 연대하면서도 목표를 향해 정밀하게 돌진하는 힘을 발휘하시죠. 이렇듯 에너지 흐름이 이 2개의 흐름이 어떻게 만나느냐가 지금 여러분의 일상의 결을 결정합니다. 나다움 설계 연구소의 진단이 하나가 아니라 2가지를 동시에 산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변수가 있습니다. 이 흐름은 평생
똑같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일을 막 시작하는 시기에는 모험러 에너지가 전면에 솟구칠 수 있습니다. 또 한 분야에 깊이가 생기면 장인러의 흐름이 올라오고 가족이나 환경의 변화가 큰 시기에는 협력러의 결이 강해지기도 합니다. 어느 흐름이 더 옳거나 우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은 한 번 보고 끝내는 그런 심리 테스트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시기마다 주기적으로 꺼내보는 자기 관찰 도구로 활용하시면 좋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던진 질문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지금 나의 에너지는 어디로 흐르고 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 기질은 평생 토대이며 파이브러 경향성은 지금 시기에 물결을 보여주는 표현하는 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5가지 에너지 흐름은 각기 다른 원천에서 켜지고 꺼진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사람은 하나의 결이 아니라 주된 흐름과 보조 흐름이 함께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한 주 동안 딱 3가지만 스스로 시간을 내서 점검해 보십시오. 삶에 분명한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이번 주 일상 중 이상하게 에너지가 차올랐던 순간을 딱 하나만 기록해 보십시오. 아직 없다면 관찰해 보십시오. 5가지 에너지 흐름 중 어떤 결에 닮아 있었습니까? 두 번째, 반대로 유독 에너지가 빨리 방전된 순간도 기록해 보십시오. 나의 주된 에너지 경향성이 억압받지는 않았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이 두 기록을 비교해 보면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을 움직이는 진짜 주된 에너지 흐름이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또한 에너지 흐름을 조금 더 정밀하게 진단해 보고 결과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나다움 설계연구소의 무료 진단지를 활용해 보십시오. 빅5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된 15개 문항으로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결과는 단순한 점수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에너지의 주된 흐름과 보조 흐름이 무엇이고 어떤 상태인지를 진단하고 결과를 메시지 형태로 보시게 될 겁니다. 링크는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더 지치는지, 그리고 내면의 욕구들이 서로 충돌할 때 에너지가 어떻게 파편화되는지를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힘드시다면 문제가 여러분의 의지력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기 신호와 맞지 않는 자리에서 너무 오래 남의 방식으로 버텨왔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남이 매일 반복될 때 진정한 여러분의 삶이 살아감이 됩니다. 우선 가치가 선명하면 모든 선택이 명료해집니다. 나다움은 발견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오늘도 나답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만듭니다. 나다운 삶을 디자인하세요.